최근 연속적인 상승세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열 덜어내는 우리 증시인데요. 거래액의 32%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에 몰렸습니다. 2차 전지주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0.58% 하락했는데요.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이성웅 다울투자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풍년인데요. 일단 새 종목이 있는데요. 11월 21일 지난주 화요일에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목요일에 가온칩스가 있어 유니슨 시간 외에서는 또 유니슨 이렇게 다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온칩스 좀 살펴볼까요? 우선 그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핫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그 AI 쪽과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 또 이제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 본다고 하면은 이 파운드리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어떤 DSP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온칩스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좀 상승 여력이 다른 이런 그 설계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가온칩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가온칩스가 결국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설계나 양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에 대한 스펙트럼을 지금 많이 넓히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이 AI 쪽과 그리고 어떤 이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만 따라준다고 한다면은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가온칩스 저는 목표 주가를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주셨던 부분이 49,000원이었고요. 어제 장에서 7% 급등하면서 53,300원이거든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상방 열어놔도 될까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만 더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5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55,000원 돌파해도 저는 어떤 그 보유 관점을 더 가져가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관점, 이제 그때 그 55,000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9.32%까지 오름세 보였는데요. 3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7.05% 오른 모습인데요. 13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LS전선 아시아 6.38%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LS 에코 에너지란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죠. 헤더 테이블 그리고 히토류 사업에 진출할 것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4.93% 오름세로 나타냈는데요.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하죠. 이 리튬의 이 분량을 줄여가지고 부피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내년 매출 큰 폭의 증대가 전망이 되면서 기폭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79% 오름세를 보인 모습인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별도의 통신 기기 없이 이렇게 AI를 연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에 너무 개별주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수급 쏠림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장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LS 전선 아시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물론 사명 변경도 좀 있겠지만은 이 LS 머티리얼의 지금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LS 그룹 안에서
이 친환경 사업에 있어서 상장하는 부분이 LS 전선 아시아 다음이 바로 이제 LS 머티리얼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가 좀 많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 LS 전선 아시아가 어제 시간으로 올랐던 걸로 봤을 때도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LS 전선 아시아 말씀드렸다시피 LS 그룹 안에서도 친환경 사업 쪽에서 제일 먼저 상장한 게 바로 LS 전선 아시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전선 쪽에서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 케이블 쪽의 전선과 케이블 쪽에서는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이 기술력과 제품이 가장 좀 월등하다라는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LS 전선 아시아는 LS 그룹이 이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을 중심으로 이 사업 기반을 넓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떤 베트남 쪽도 아직까지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네. 소비 심리나 뭐 그런 부분이 좋진 않지만은 이 인프라 투자나 이런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똑같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가 베트남을 통한 이 생산 그리고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뭐 3분기도 잘 나온 상황에서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은 111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때는 이 베트남 쪽에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그 패턴을 본다고 한다면은 LS 전선 아시아의 이 분기 실적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이 6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이 취소가 되지 않겠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가 안정적인 어떤 그 수주나 매출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뭐 베트남의 송배전망, 해저 케이블 말씀을 또 주셨고 유럽 쪽 수출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15,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LS 전선 아시아의 가격 전략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크지 않은 거래 대금, 그마저 전체 거래 일부가 쏠림 현상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얕은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500억 규모로 나홀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18억, 개인이 165억 사들였는데요. 외국인이 담고 있는, 또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살펴볼 텐데요. 식품 사업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유럽 최대 기업에 또 참가를 하면서 식품 박람회에 참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려는 거겠죠. 29거래일째 외국인이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2거래일째 효성을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요 회복이 효성의 방향성의 키가 될 듯한데 앞으로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의 경우에는 12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본업은 바닥을 지나고 있고 신소재로 벌크업을 키워내면서 2마리 토끼를 잡아내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 11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업종 반등 포인트가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내년 2자릿대 영업이익을 기대하면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푸드 기업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롯데웰푸드에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웰푸드는 최근에 이제 호빵 많이들 드실 텐데 호빵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좀 귀추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의 경우에는 1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단순한 K엔터를 넘어서 K엔터의 사업 모델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림로봇 6거래일째 역시 보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휴림로봇 계속해서 로봇 사업 확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차장님 도움 좀 주세요.
네, 정말 호빵이 생각나는 추위입니다. 우선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근데 간밤에 좀 안 좋은 얘기 나왔어요. 네. 이제 라인 야후에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 오늘 어떤 그 현재 어제 종가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정보 유출 쪽과 관련되면은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LG유플러스도 이 정보 유출 그 사태가 좀 터졌었는데 네. 오히려 그때가 올해 그 작년 4분기 LG유플러스가 실적을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이 그날 당일날 큰 폭의 변동 없이 마무리됐던 상황으로 좀 갔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한 그 네이버 라인 야후에 대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얘기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네이버의 우선 기업 가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근데 다만 오늘 뭐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도 한번 좀 오늘 오후까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내용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죠. 일본 라인 야후에서 40만 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그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말씀 주셨듯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지금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아마 좀 가격은 하락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주가가 뭐 이런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주가 며칠 동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떤 그 투자 심리 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뭐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서치 플랫폼 쪽에서의 그 3분기 실적도 안 좋았지만 뭐 4분기 내년까지도 이 상승보다 그 어떤 기저효과보다도 점진적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네이버가 이 서치 플랫폼 쪽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광고나 이쪽 수익보다도 이 커머스 쪽 그리고 이 AI와 관련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감을 좀 가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이런 그 좋은 그 전에 서치 플랫폼보다 이 커머스와 AI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을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서치 플랫폼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을 때는 주가 수준이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커머스 시장 지금 이제 분기 연수로 봤을 때도 커머스에 대한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점진적이 아니라 상승폭이 크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내년에 지금 1조 6천억 이상까지도 지금 잘만 하면 1조 7천억까지도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주가에는 덜 반영된 느낌은 많이 크고 외국인들이 지금 9일 연속 샀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부분을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에 공개했던 이 하이버 클럽 X 같은 경우에도 이 생성형 AI 서비스 라인업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은 결국은 이 투자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회수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이버 커머스 상승폭, 지금 매출의 상승폭이 큰 상태,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1조 7천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로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과 또 이번 주 초에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반등 시도했을 때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릴 텐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적 28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눌렸을 때 진입을 하고 목표가 23만 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하이브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좋진 않았죠. 이게 뭐 넷마블 쪽에서의 뭐 블락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좀 블락들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이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엔터 업종이 지난주부터 좀 반등세를 나와주고 있는데 많이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어서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침울했던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좀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하이브의 3분기 실적 견인했던 게 바로 이제 음반 판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브의 매출의 거의 40%가 이 음반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증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런 음반 판매량에 대한 상승 부분은 여전한 이 하이브 아티스트의 팬덤에 대한 부분은 네네. 정말 충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세븐틴 신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쪽에서 반응이 좀 좋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위버스 관심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핵심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죠.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증권사들 최근 목표 주가를 하향했음에도 좀 31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게 잡아도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하이브 이렇게 가격 전략 확인하셨고요. 오늘 장의 관심주 살펴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LX 하우시스 이제 뭐 건자재 쪽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이 그전에 B2B에서 B2C로 많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B2C 쪽이 마진이 많이 남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리뉴얼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LX 하우시스가 일반적인 건자재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소재, 뭐 필름 이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소재 부분 쪽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 기아차 뭐 판매량 증가나 이쪽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전에 재무적인 불안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많이 네.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LX 하우시스 오늘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주가 상승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 뭐 또 신고가라기보다도 최근에 한 달 동안의 가격을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 그리고 이 기술적인 면 전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다. 뚜렷한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시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LX 하우시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1차전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4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LX 전선 아시아, 네이버, 하이브 그리고 LX 하우시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점검해 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